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취득 이론편 3회차 2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치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속하는 거를 해봤죠. 자, 2교시에서는 다른 이제 도형을 이용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교시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과잉 구속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요. 자, 요 수직인선하고 수평인선하고 수직인선을 클릭해서 각도를 주려고 했더니 분명히 각도에 대한 어떤 치수가 없는데 과잉 구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마름모의 형상을 제가 만들면 어, 각도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사각형에서 내각을 세 군데를 주시면 나머지 하나를 각도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과잉구속인 거죠. 왜냐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고 사각형은 360도니까 각도를 세 번 줬으면은 내부의 이 나머지 하나의 각도는 우리가 규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변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치수를 붙이는 거를 이제 과잉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계산이 복잡할 때는 OK를 누르면 이제 참조, 괄호를 쳐가지고 참조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는 있어요. 반드시 하나로 괄호를 쳐줘야 돼요. 중복이 되면 기능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이론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제도에서 이제 치수표기법에서 나온 거죠. 모델링에서 스케치 때 나온 게 아니라 규칙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사각형은 각도를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과잉 구속이라고 나올까요? 또는 자, 위의 선분의 길이는 20mm인데 아래 선분의 치수를 줘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과잉 구속이네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사각형에는 다른 조건이 사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사각형을 자세히 보시면 이상하게 빗자루 모양 같은 어떤 아이콘이 4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도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보면 클릭도 되죠. 이게 바로 형태에 대한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교환에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잠깐만 보죠. 자, horizontal vertical이에요, 이게. 선분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한다거든요. 그래서 요거죠. 네, 상단에 보시면 constraints에 가보시면 horizontal vertical이라고 빗자루 모양. 이거는 이제 칼라고 요거는 흑백이라 좀 헷갈리는데 빗자루 같이 생겼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땅바닥 모양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 가로 방향 빗자루 모양은 호라이즌탈이라는 이제 수평이라는 조건을 뜻하고요. 요 세로로 서 있는 놈은 이제 수직이라는 조건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 조건을 클릭하고 지울 수도 있어요. 딜리트 키로 지우고 자, 요것도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요 선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동해 볼까요? 네, 치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치수 지워볼게요. 요거만. 자, 움직여 보면 어? 이제 각도가 내 마음대로 되죠. 네,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렉탱글이 직사각형 그리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렉탱글 명령에는 이런 구속 조건이 사실 숨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서 호라이즌탈 버티컬 명령을 클릭을 하시고 이 구속 조건을 클릭하면 이렇게 알아서 붙습니다. 되게 쉽죠? 네, 이게 바로 수평 수직 조건을 부여하는 구속 조건이었어요. 순서대로 다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인시던트입니다. 요거는 일치라는 조건인데 대개는 이제 점을 일치시킬 때 써요. 예를 들면 옆에다가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선분을 그렸는데 자, 요 선분의 꼭지점이 여기에 닿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스냅이 걸려 있어서 그냥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되긴 되네요. 근데 이제 요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측에 보시면 스케치 팔레트에 스케치 그리드나 스냅이라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고 원래는 원래도 붙나? 네. 자, 요 조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붙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해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구속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두 개가 붙어 있다면 하나를 이동하면 이제 같이 따라다닐 거죠. 그래서 고를 때 일치라는 코인시던트 조건을 줍니다. 요거는 이제 일치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클릭하시고 꼭지점을 각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그리고 선분을 이동시키면 이제 같이 따라다니게 되죠.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해 보면 점하고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부속 아이콘이 생겼죠. 사실은 이런 데도 다 있어요. 여기도 있죠. 요거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워버리면 이렇게 퍼져버리죠. 그래서 계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많이 쓰이는 구독 조건이에요. 이것도.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직선과 곡선이 만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스플라인으로 된 선분하고 이 직선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지금은 모서리가 생겼죠. 부드럽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제로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조건이 또 깨지죠.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이제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탄젠트를 누르시고 직선하고 곡선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유연하게 만나게 되고 히읗자 비슷한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죠. 이런 조건으로도 쓰고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게 할 때도 써요. 서커를 이용해 가지고 네,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붙어버릴 때 꼭지점이 없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도 많이 쓰는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꼴이 보이네요. 이꼴은 이제 같다라는 뜻이니까 등호를 뜻하잖아요. 이거는 선분의 길이나 이렇게 뭐 각기 다른 선분 아니면 뭐원 같은 거, 서클 이런 거를 크기를 일치시킬 때 쓰는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꼴 누르고 이렇게 두 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치되죠. 그리고 짝대기 등호 표시 생기고. 자, 또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만 크기를 바꾸면 같이 이렇게 스케치 크기가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숫자로 이렇게 부여를 하더라도 이제 같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상황에서 같다라는 구속을 줬기 때문에 디멘전으로 이 동그라미에다가 치수를 붙이면 역시 중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ESC 눌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있는데 패러렐이라고 이제 그 평행 조건을 주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분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게 해달라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선분이 영원히 진행하더라도 만나지 않는 걸 뜻하죠.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퍼펜디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각이라는 뜻인데요. 네, 아까 마름모 하나 그렸는데, 네, 마름모에다 해볼까요? 자, 퍼펜디큘라는 각도를 직각으로 한정하는 명령이고요. 요렇게 두 개의 선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랑 요거. 자, 요거랑 요거. 요러면은 이제 다 구속된 거죠. 이거는 과잉 구속 아닌가요? 네, 지금 안 붙는 것 같죠? 네, 과잉 구속이라서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사각형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전부 다 각도가 내각이 90도인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픽스 온 픽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네, 치수가 바뀌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픽스 한번, 네, 요거죠. 네, 자물쇠 모양으로 돼 있죠. 지금 치수를 제가 안 붙였는데, 네, 이렇게 치수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 연관된 치수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거 잘 안 딸려나.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치수를 이렇게 두 가지나 또는 이제 세 가지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바꾸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요도를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픽스라는 건 고정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해제를 한 건데 그 두 가지가 치수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구속 조건에 의해서 네, 이렇게 뭐 4나 16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 픽스를 해놓은 쪽은 안 바뀌고 픽스가 없는 쪽은 바뀌고 네, 이런 조건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드 포인트 네, 잘 쓰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그 선분에서 가운데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사각형에다가 직선을 이렇게 모서리에 닿게 해서 이렇게 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 선분은 지금 이 선분은 여기 지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죠. 이 선분에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치수를 한번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20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선분이 자, 제가 달아놓은 선분이 이 사각형의 가운데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네, 구속 조건에서 미드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거 보면 선택이 된 거죠. 자, ESC를 누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ESC를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자, 구속 조건에 가셔서 미드 포인트를 누르고 자, 요 선분에 순서가 바뀌었나 본데 네, 다시 자, 요 선분에 요게 포인트를 찍어야 되나 보군요. 네, 이렇게 되는군요. 잘 안 써서 이면요 저도. 자, 그 클릭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선분을 하나 찍어주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써야 되는 미드 포인트를 가진 선분을 찍어주고, 그리고 가운데 위치해야 되는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삼각형 마크가 생겼는데, 우리 이 선분의 크기를 바꾸면 계속 가운데만 붙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선분이.
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크기를 줄이면 보시면 계속 가운데 남아있죠. 이 포인트가 만약에 그 중심점이라는 구속을 없애버리면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참고로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디멘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크기를 함수를 이용해서 규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더 편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얘가 항상 가운데 있으려면 이 선분 크기의 절반이면 되죠, 여기 치수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치수로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15라는 숫자에다가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 보면 변수가 보입니다. 15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D25라는 변수 이름이 보여요. 요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D25를 치고 나누기 2라고 입력하면 돼요. 절반이니까. 네, 그러면은 함수 표시가 붙고 7.5다 이렇게 붙죠.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나누기 3 그러면 어떻게? 3분의 1 위치에 가 있게 되죠. 네, 선분을 하나 더 그린다면 네,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치수를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둘이 수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멘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는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는 D26이잖아요. 는은 이거를 빼고 D26 이렇게 하면은 같은 값이 입력되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쓰니까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콘센트릭은 동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중심이 있죠. 이렇게 중심점이 있잖아요. 자, 원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자,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이 큰 원 안에 이 동그란 작은 원이 이제 들어가게 한다. 이러면 이제 동심원인 조건이 되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지만 조건으로 주겠다. 그러면 속에서 콘센트릭 누르시고 네. 자, 큰 원 찍고 작은 원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원이 구속이 돼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크기는 바뀌어도 크기는 바뀌지만 위치를 이동을 해도 보시면은 같이 따라다니게 되죠. 바로 이제 중심축을 이제 공유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구속이 할 게 많죠. 자, 그리고 코리니어라는 거는요. 이거는 자, 사각형 옆에다 선분을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요 선분하고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서로 일치시켜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누르시고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리니어라는 구독 조건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쓰는 조건이 나왔어요. 시메트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뭐죠? 시메트리? 네, 이제 대칭인 거죠, 대칭. 자, 대칭이란 뭐 좌우나 상하가 서로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은 형태인 거를 뜻하죠. 그래서 이 대칭 조건을 주려면 반드시 중심선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중심선이. 참고로 이제 그 시메트리의
아이콘 마크가 이제 가운데 중자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가 그 제도법에서 1.세선인 센터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제 선분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형태가 달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달라도 돼요. 위치에 대한 구속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시메트리 마크를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하시고 대칭이죠. 구속 조건 중에. 자, 이게 선택을 어떻게 하면요. 그 중심축을 이제 저도 헷갈리는데 자, 잠깐만요. 네, 이렇게죠. 자,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왠지 이렇게 중심축을 먼저 선택하고 대칭인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서로 대칭이 될 물건 선분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다 선택됐네. 다시 자, 서로 대칭이어야 되는 선분을 클릭을 하고 마지막에 중심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 중자 같이 생긴 대칭 아이콘이 생겼죠? 자, 여기도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는 여기에 대칭이다. 이렇게. 그러면 대칭선을 이동해도 네, 보시면 대칭선을 이동해도 서로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대칭으로 형태가 바뀌고 네, 좌우로도 맨 끝에 선을 이동해도 서로 대칭해야 되니까 조건이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RM이는 대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죠. RM이도 대칭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완전히 사방 대칭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래 거, 위에 거 이렇게 주고 자, 아래 거, 위에 거, 가운데 대칭 이렇게 해야 이런 조건이 되고요. 자, 크기가 같아지려면 서로 코리니어도 줘야겠네. 요거랑 요거랑 네, 일치한다. 여기랑 일치한다. 이렇게 조건을 줘야 이제 완전히 대칭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다 보니까 이 중심선이 마구마구 움직이죠. 네, 요거는 아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멘전으로 중심 XY가 제로인 이 배꼽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치수를 붙여 놓으시면 고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붙여 놓고 그러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고 까매졌죠? 완전 고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마우스로 막 움직여도 고정이 되어 있는 축이 고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우리가 다 치수를 붙이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집 모양으로 내가 모델링을 해서 출력을 할 거다. 그러면 이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원하는 치수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히 치수를 전부 다 이렇게 붙여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전체 치수로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필요한 치수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또 어디 있나요? 각도 있어야 되죠. 각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형태가 지금 보시면은 구속을 다 해주니까 제가 임의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형태가 바뀌지 않죠. 이렇게 구속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모델링을 하러 가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게 딱 치수도 맞고 고정된 형태로
되는 거죠. 45도. 이게 어그러지잖아요. 형태가 치수가 다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구속 하나 줘야겠죠? 코리니어로 여기랑 여기랑 어? 잘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자, 여기 치수를 여기 주겠습니다. 어? 네,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집 모양의 처마에 빗자루 생긴 거 보이시죠? 요게가 어딘가에 제가 어딘가 스케치한 거에 서로 구속됐나 본데요? 아, 수평이라는 조건인 거죠? 네, 이거 잠깐 빼보겠습니다. 지금 스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케치하는 동안에 구속이 됐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네, 고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치값이 없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죠. 네, 위치값을 잡아줘야겠네요. 네, 점에다가 찍으니까 막 돌아가서 면에다가 찍을게요. 네, 그래서 그 스케치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거나 뭔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고치는 과정에서 막 형태가 이렇게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구속 조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형태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45도. 자, 어디에 구속이 돼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화면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구속돼 버리거든요. 여기에 포인트에 마우스가 닿았다면 이렇게 구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이 이제 생성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자,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입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화면을 조금 돌려보세요. 아직은 실기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왜 입체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지라고 하냐면 저희가 4회차 수업 때 이제 도면을 좀 볼 거예요. 기능사 도면을 볼 건데 이론 시험 때도 도면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를 조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긴 형태인지 알아야 도면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공개 도면 예전에 한번 보셨지만 다시 잠깐 보면 공개 도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뭐 정면 그 투상도법도 이제 이론 수업 때 나오고 치수표기법도 이론 시험 때 나오고 또 형태를 알아보거나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 선분의 종류가 점선일 수도 있고 뭐 실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 3D를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투상도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링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런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치수를 아니 형태를 거의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바로 이 스케치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스케치를 땅바닥에다가 했잖아요. 바닥에다 스케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면에다가 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 네 가지 명령은 실습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네, 물론 이제 모델링을 많이 해보신 분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겠죠. 익스트루드는 우리 스케치 한 거 많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익스트루드 해서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두 번 했죠? 네.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네, 이제 리볼브가 되겠습니다. 리볼브는 이제 회전을 뜻하고요. 예, 동그란 형태로 모양을 만들 때 사용되는 명령인데요. 익스트루드랑 다른 점은 이제 돌출을 하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돌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우주 비행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너무 이제 딱딱한 형태만 만들었으니까. 자, 우주 비행선이 여기에 자, 이 건물들 위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으려면 어디에다 우리가 스케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3차원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 어디에다가 스케치할까요? 땅바닥에 뭔가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면 자동차 바퀴 같은 위치가 되겠죠? 땅바닥에다 그리면 안 되고 이번에는 어디다 그려요? 정면에다 그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정면에다가 우리 건물 위에 UFO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스케치는 잠깐 끄겠습니다. 너무 많이 그려서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치를 잠깐 안 보이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면을 이렇게 보는 상태로 가보면, 자, 오리진을 잠깐 켜보면, 이 정면에도 플레인이 있습니다. 플레인은 기본 플레인이 3개가 있잖아요. 자, 또는 요것도 플레인이에요, 요거. 요것도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면 다 판때기로 쓸 수가 있어요. 도화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은 어떻게 해요? 정면은 XY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XY가 아까 처음 했던 거죠. 네, XZ네요. 이게 정면이네. 이 플레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건물 위에 UFO가 이렇게 나타난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케치해서 돌리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옆에 생기겠죠? 정확히 여기에 생기게 하려면 뭐 요런 면 스케치 플레인으로 선택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스케치 플레인까지 막 생성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하죠. 네, 이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자, 일단은 요 XY 플레인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다시 누릅니다. 자, ESC를 딱딱딱딱 누르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정면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해 보세요. 이거 선택해도 돼요. 뒤에 거도. 자, 요 정면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자 그랬죠. 자, 리볼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중심축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면 좋아요.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그리면 돼요. 그림을. 반만 그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만들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주비행선이니까 스플라인으로 그려볼까요? 네, 스플라인으로 크기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나요? UFO 모양으로. 네, 이렇게 멋있게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반만. 네. 참고로 스플라인은 그리시다가
다 그렸으면 ESC 눌러도 안 되고, 네, 이게 좀 라인하고 스플라인하고 헷갈리는데, 라인은 이렇게 그리다가 네, ESC 누르면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근데 스플라인 그리실 때는 ESC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연결된 선이라 전부 다 이렇게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스플라인은 다 그렸으면 이 체커 마크로 꼭 눌러야 돼요. 이거 이렇게 눌러줘야 끝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중심선 하나랑 이렇게 쭉 뭔가 이게 네, 이렇게 단면을 하나 그렸어요. 네, 단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누르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네, 돼요. 또는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만드시고 싶으면 삐딱이 잡네. 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뚫린 뭐 바퀴 같은 모양 되죠.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래서 우리는 우주비행선 모양으로 할 거니까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가 다 끝나셨으면 어떻게 되죠? 네, 피니시 스케치 누르면 됩니다. 피니시 스케치 눌러주시면 돼요. 공중에 스케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스케치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스케치할 때 스케치 플레인 땅바닥에 있는 거 XY 플레인 선택했는데 얘도 뭐예요?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이, 이 우주 공간에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우리는 사실 스케치를 하는 거라 위치만 뎁스 방향으로 정해준 거지 사실은 이렇게 공중에다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내가 어디에다 스케치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잘 안 되셨으면 다시 뭐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스케치 플레인 지정하는 것부터 다시 해보세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에 가서 리볼브 명령을 누릅니다. 리볼브. 네, 리볼브를 누르시고 자, 여기 리볼브를 하니까 아까 익스트루드랑 다르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네요. 프로파일은 단면이죠. 단면 선택하고 자, 밑에 모르는 거 하나 더 생겼어요. 엑시스 선택하는 거 있네요. 네, 그래서 프로파일은 요거고 단면 요거죠. 자, 축은 요 짝대기 이렇게네요. 어때요? 우주비행선 생겼죠? 간단하죠? 자,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 뭐 270도만 돌아라. 그러면 이제 뭐 피자 같은 모양 될 수도 있고, 네, 360도면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다 도는 거. 이렇게. 쉽죠? 제가 아까 스케치한 것 중에 이제 축에서 이렇게 멀리 스케치하면 구멍 난다 그랬죠. 이것도 잠깐 돌려볼까요? 네, 축이랑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네, 가운데는 단면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이 난 형태가 됐죠. 굉장히 쉽죠? 익스트루드도 쉽고 리볼브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빌딩 위에 이렇게 우주선이 떠 있는 모양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익스트루드랑 리볼브는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요거 실기 시험 때 무조건 써야 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명령어는 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스윕이랑 로프트도 실습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스윕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경로를 이용해 가지고 네, 모델링을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를 할 경우에 필요한 스케치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단면이 있어야 되고 경로가 있어야겠죠. 네, 필기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필기 시험 때 이 모델링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 명령어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수준의 질문이 필기시험 때는 나와요. 자, 그래서 크레이트의 수익 로프트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0분 쉬시고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